오늘은 새로운 재료인 모노쿠시와 큐블럭, 커튼월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이제 건물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건물이 지금 현재 신축이 아니고 대수선 리모델링을 한 건물입니다. 오래된 목욕탕을 연상시키는 그런 녹색 타일의 건물이 있었어요. 들어가서 보시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신축처럼 공사를 해놨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역삼동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위치한 이곳은 뱅뱅 사거리와 강남 세브란스 사거리 중간쯤인 도곡 1동 주민센터 사거리인데요. 역삼역 대로변 쪽으로는 이런 IT 회사와 이런 금융 회사들이 많다면 이 아래쪽으로는 골프거리나 이런 패션에 종사하는 그런 사옥들이 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쪽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준공이 난 현장이 있어서 준공된 현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대수선 리모델링과 이제 신축 현장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하고 안내를 해드렸었어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모노와이드 벽돌을 사용한 현장들을 보여드렸다고 하면은 오늘은 새로운 재료인 모노쿠시와 큐블럭, 커튼월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이제 건물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현장으로 이동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역하고 거리는 좀 있습니다. 역하고 거리가 있는 대신에 평수를 넓게 쓰셔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써야 되고 이제 그런 이제 회사들, 기업들 이제 이곳을 많이 찾습니다. 또는 이제 주차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업종들이 이 남역삼 쪽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건물은 정말 대로변에서 우리 걸어온 지 한 2분 정도 된 것 같아요. 바로 여기 이면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저희가 이제 건물 앞에 왔습니다. 이 건물은 정말 저 멀리서 다 보입니다. 네. 대로변에서도 보이고. 맞아요. 네.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가 재밌는 게 이런 하얀 건물이 없어요. 대부분들이 이제 노후된 주택들이거나 혹은 이제 상가 건물이어도 좀 오래된 건물들이 주로 많습니다. 저희가 이 건물을 구성을 할 때 여기도 벽돌을 사용할까 아니면 커튼월만 사용할까 아니면 모노쿠시만 사용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동네에 없는 새로운 신재료를 사용해서 새롭게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서 모노쿠시와 큐블럭 그리고 커튼월 이 세 가지 소재를 써서 이 건물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건물이 지금 현재 신축이 아니고 대수선 리모델링을 한 건물입니다. 예전에 여기에 있었던 건물은 오래된 목욕탕을 연상시키는 그런 녹색 타일의 건물이 있었어요. 이 건물을 대수선 리모델링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던 게 대수선 리모델링의 제일 약점은 층고입니다. 근데 각 층별로 층고가 다 높았다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뭔가를 부수고 구조 보강을 할 이슈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대수선 리모델링 할 때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철거와 구조 보강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처럼 뭐 내력벽이 있다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 보강 이슈 없이 공사를 할 수 있어서 이제 공사비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이 건물의 연면적은 317평입니다. 317평짜리 건물을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는데 17억 5천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총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외벽만 뜯고 가리하고 내부를 뜯고 가리하고 한 수준이 아니고요. 들어가서 보시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신축처럼 공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큐블럭으로 화이트 톤으로 좀 웅장하고 커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건물 처음 설계할 때부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주차장은 굉장히 좋지만 뒤에 건물이 들어가 보인다. 그래서 가시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바로 옆에 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이 너무 크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건물이 좀 띄지 않겠다 해서 우리 설계사님과 저희와 회의 끝에 이렇게 큐블럭으로 해서 돋보이게 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 이 건물의 최고의 그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없는 구조물을 새로 만들게 된 건데요. 여러분들 큰 빌딩이나 혹은 리조트 이런 데를 가보시면은 꼭 항상 건물 들어가는 입구에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건물의 컨셉을 대표하는 예술작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 건물의 예술작품은 이 구조체입니다. 큐블럭을 건물과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어서 저것 또한 이렇게 작품처럼 보일 수 있는 이곳에 만들고 싶어서 건축사님하고 이제 그 회의를 이제 여러 번 걸쳐서 이걸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구현이 되고 나니까 그 어떤 건물에서도 없었던 그런 구조체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물만 설치를 해놓게 되면은 아무래도 차가운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원래 기존의 노출 콘크리트 색이었던 그 색감을 건물 색깔하고 맞춰서 화이트로 이제 칠하게 됐고요. 지금 위에 보이시는 이 라인 조명을 또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낮에 보시면은 이게 잘 감이 없으실 건데 밤에 보시면은 굉장히 빛이 나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무려 8대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 주차가 아니고 일렬 주차,
넣고 빼고 이런 거 없이 일렬로 이제 주차가 다 가능하고요. 큰 차도 다 가능하고 뭐 슈퍼카, 스포츠카, 각 모든 이제 뭐 밴, 네. 이런 차들이 다 원활하게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주차장을 이제 구성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전면에 이렇게 차를 다 댔을 때 1층 공간을 다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답답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썬큰을 이곳에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멀쩡하게 닫혀 있던 땅을 저희가 새롭게 뚫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든 거죠. 이거는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구청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많이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고려해서 저희는 시간과 돈이 들더라도 이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건물의 포인트는 바로 이 선입니다. 이 선에 들어오는 순간 나의 하루, 나의 업무, 나의 일상은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 선을 나가는 순간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게 이제 이 건물의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저희 건물은 기존에 상가 건물이었지만 주변에는 아직 주택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낮에 대부분 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일하러 나오고 이 동네 분위기 자체가 좀 조용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간에 새로운 분들이 출근하시게 되면 이 동네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동네에 왔을 때 어떤 분위기의 건물에서 일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 결론은 밝은 건물이었습니다. 제가 전편에 보여드렸던 그런 어두운 건물보다는 밝은 분위기의 그 동네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건물을 만들게 된 거죠. 네, 여기 이제 건물 1층에 입구가 되는 곳인데요. 입구는 총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3개인 이유는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전체가 유리로 닫혀 있고 문이 하나만 있었다면 굉장히 답답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아, 문이 이렇게 여러 개면은 들어갈 수 있나? 뭐 이런 개방감도 느껴질 수 있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 너무 연면적이 300평 이상 되는데 한쪽으로만 몰리게 되면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3군데의 출입문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여기가 이제 주차장 라인과 비슷하고 앞에 계단이 있었다면 저희가 이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좀 앞에 이제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길목이 있잖아요. 맞아요. 어디를 건너가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문까지 이렇게 좀 펼쳐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를 이렇게 언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들어와서 첫 번째 문으로 들어왔고 이 바로 왼쪽에 이제 문이 있는데요. 여기도 바로 밖으로 나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왼쪽으로 나오면 이런 조경들을 보면서 눈으로 한번 휴식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전화 통화나 대화를 통해서 약간의 이런 휴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바로 앞에 보시면은 조금 주차장의 턱이 좀 높아요. 그런데 저쪽을 통해서 출입문을 하나 건너게 되면은 또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사용자 입장에서 여기에 문이 있으면 정말 편리하겠다 생각해서 이쪽에도 이렇게 출입문을 놓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진짜 별거 아닌 무난하이지만 정말 철저하게 사용자 입장을 많이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서 와, 저 건물 정말 괜찮다. 동네 분들께 그런 이미지를 많이 심어드리려고 문화나까지도 저희가 꼼꼼하게 동선을 고려해서 다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외벽은 모노쿠시입니다. 프랑스에서 수입을 해온 이제 모노쿠시고요. 모노쿠시가 돌가루를 배합해서 만든 재료입니다. 일반 분들이 보셨을 때는 스타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타코하고 이 모노쿠시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훨씬 더 고급 재료입니다. 저희가 쓰는 롱브릭 벽돌과 값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정도로 소재가 굉장히 좋은 소재고요. 우선은 내구성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리고 때도 잘 안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화이트 혹은 베이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제 석재를 제외하고서는 이제 모노쿠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노쿠시를 할 때는 큰 면적으로 보여졌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저희가 모노쿠시를 쓰는데요. 보통 벽돌이나 타일을 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선이 생깁니다. 그 매질을 또 마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모노쿠시는 그런 게 없어요. 전체적인 큰 면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표현하고 싶을 때 이 모노쿠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선을 많이 긋게 되면은 멀어 보이는 이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동네와 저희 건물이 융화가 되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노쿠시를 선택을 했습니다. 1층의 면적은 대략 한 54평 정도 됩니다. 네, 54평이 나온다는 거는 대지가 100평이 넘어야지 이제 가능한 일이거든요. 건폐율이 49.57%이기 때문에 진짜 대지가 100평 이상은 돼야 이렇게 50평이 나온다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1층에서 본 이제 외부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곳에 썬큰을 저희가 만들지 않았더라면 주차장이 끝까지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차량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답답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업무를 보실 거잖아요. 혹은 이제 장사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답답하시지 않게 원래 기존에 작았던 몇 개 없던 창문을 크게 키웠고 많이 늘렸습니다. 3면이 다 모두 창으로 이제 구성될 수 있게 만들었죠. 저희가 이 창 너머로 앞 건물이 또 있습니다. 근데 앞 건물이 있을 때 이제 이 앞에를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저희 건물에서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이 바깥쪽에서 이제 저희를 또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창을 많이 뚫을까, 구성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이곳이 바로 앞에 있는 건물보다 살짝 지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이 이곳을 볼 확률보다 저희가 저곳을 볼 확률이 더 높거든요. 프라이버시도 프라이버시지만 이렇게 개방을 해서 저희가 더 높이 있다는 이점을, 이렇게 장점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노출 콘크리트 벽 천정 마감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거푸집을 떼어냈을 때 나오는 그 면에 면보수를 통해서 그 노출 콘크리트를 살리는 게 이제 노출 콘크리트 이제 마감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하는 이 마감은 성형 민 노출 콘크리트라는 마감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노출 콘크리트에 1차적으로 미장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또 다시 한번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예쁘게 성형, 이런 문양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하던 그 노출 콘크리트 기법보다 대략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더 비싼 기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지금 이제 화장실인데요. 이제 100평 이상 되면은 이렇게 화장실도 크게 분리가 되고 안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좀 쾌적하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자 화장실인데, 보통의 꼬마 빌딩 저희 그동안 본 거는 안쪽에 하나 있고 이제 바깥쪽에 손 씻는 곳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여기는 이제 개수대가 2개, 세면대가 2개 있고 안쪽에 이렇게 변기도 2군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 노출 콘크리트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도 튀고 하면 관리 부분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타일을 쓰고 있는데, 조금 여기는 화이트 톤의 외관이다 보니까 안쪽도 통일성 있게 밝은 톤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밝은 베이지 톤의 타일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남자 화장실인데요. 이렇게 이제 세면대 있고 아래는 수납할 수 있게 이런 공간이 있고, 여기 이제 그 소변기, 이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소변기 있나 없나도 많이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있으면 더 편리하니까 소변기와 여기도 이렇게 2개의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건물의 선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인 건물들은 이 정도 평수가 되면은 외부 화장실이 보통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내부 화장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짓고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그 고민 끝에 간접등을 통해서 화장실을 들어가는 이 곳과 그리고 업무하는 공간을 명확하게 이제 선을 그어서 구분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보이는 벽체인데요. 아무래도 요즘 아파트나 요즘 건물들은 엘리베이터 내려서 바로 나가는 입구 현관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그랬다면 요즘은 한 번 꺾는 방식이어서 여기를 바로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너무 벽이면 좀 너무 답답할 것 같고 해가지고 이번에 영농 쌓기로 해서 이 복도를 좀 표현을 해봤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게 빛도 들어오면서 안에서는 또 다른 느낌, 그리고 바깥에서는 또 이 바로 엘리베이터가 안 보임으로써 이렇게 한 번 더 차단이 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그런 벽체입니다. 이곳은 5층입니다. 5층은 저희가 주로 CEO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이 승강기에 내렸을 때부터 이 바깥으로 보이는, 저기에 보이는 이제 스타타워, 강남 파이낸스 센터가 또 보이잖아요. 5층 같은 경우는 이제 층고를 또 굉장히 높게 이제 저희가 구성을 했고, 창이 내리자마자 그냥 모든 곳들이 다 보이게끔 이렇게 크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원래 기존 건물의 옥상이었던 공간입니다. 옥상이었던 공간에 증축을 해서 새로운 공간을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여기에 포인트는 이 높은 층고, 넓은 공간, 그리고 이 바닥이 기존의 다른 층과 다르게 이제 에폭시가 아니고 피타일을 이제 이곳에 구성을 했습니다. 통으로 이어지는 이 유리, 그리고 전면도 마찬가지로 통으로 이어지는 유리, 채광이죠. 채광과 개방성. 네. 그리고 앞으로 나갔을 때 휴식할 수 있는 테라스.
현재 이곳은 건물의 후면부입니다. 오히려 이곳이 대로변이기도 하죠. 대로변 건물의 후면, 저희는 이면 건물의 후면, 후면과 후면이 만나는 이제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이 건물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제 벽등을 이제 저희가 또 설치를 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테라스 쪽은 라인 조명이나 과한 조명보다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제 벽등을 이제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2개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면적이 크다 보니까 4개까지 들어갔네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조그마한 이제 조경을 또 해놨고요. 이런 조경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끝까지 테라스만 있었다고 하면은 네, 인위적인 느낌이 날 건데, 저는 이제 이 조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식물도 생명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건물에 생명을 불어넣고 싶은 것처럼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조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물의 생명이 우리 건물에서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이곳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사업이 잘 되기를 이제 이 식물도 함께 이제 기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4층에 도착했습니다. 네, 저희는 한기업만을 위해서 사실 이 건물을 설계하고 만들었는데, 한 층 한 층 이렇게 다니다 보니 너무 넓어서 한 회사에서 이걸 과연 다 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만약에 이 정도 규모만 되는 중소형 회사들도 꽤 많을 거라 생각을 해서 오늘 둘러보면서 이걸 층별로 임대를 놔볼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동네하고 어우러지는 이 건물을 구상을 해서 만들었는데, 많은 회사들이 또 와서 이곳을 또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이 또 드네요. 네. 이 계단실에서 또 설명드릴 거는, 여기가 이제 노출 콘크리트와 어우러지는 그 고흥석 버너의 그 자재를 썼습니다. 외벽과 내부 자재를 어떤 거에 쓰냐에 따라서 뭐 고흥석을 쓸 때도 있고, 마천석을 쓸 때도 있고, 현무암을 쓸 때도 있고, 좀 그때그때마다 좀 자재를 선택하는데, 요거는 고흥석 버너입니다. 근데 고흥석 버너가 약간 밝은 그레이 톤의 매트한 이제 버너로 표현을 함으로써 밝은 건물이랑 어울리면서 좀 더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건물 이제 복도의 계단인데요. 여기 벽이 아예 노출 콘크리트에 이렇게 고흥석 버너 돌로만 표현이 돼 있다고 하면 굉장히 어두운 그런 답답한 복도였을 텐데, 이렇게 좀 창문을 뚫어줌으로써 좀 밝아지게 표현을 했고요. 저쪽 창문과 여기 창문을 이게 여기가 안 열리게 또 할 수 있었겠지만, 또 환기를 생각해서 여기 열리는 창문으로 해서 또 환기도 될 수 있게 창문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곳은 2층입니다. 저희가 2층 창밖으로 보통 보게 되면은 지나가시는 이 행인분들이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조물이 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외부에서 봤을 때 차단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저희가 봤을 때는 또 보여요. 그리고 이걸 봤을 때 이제 작품 속에 들어와 있는 이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게 이제 저희가 구성을 또 하게 됐죠.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마블 에폭시를 또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마블 에폭시의 장점은 이제 작품을 보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소개를 제가 해드렸었는데요. 이곳이 지금 바닥 면적이 50평이 넘어가다 보니까 정말 작품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마블 에폭시도 잘 나왔고 마감도 잘 됐고, 네,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도 사용하면서 굉장히 좀 뭔가 대접받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네, 저희 구조물이 지금 현재 이곳까지만 지금 현재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원래는 이쪽 끝까지 다 해도 됐지만, 다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코너 부분이잖아요. 코너 부분을 다 막게 되면은 이제 앞쪽이 또 보시면은 삼거리입니다. 네. 뻥 뚫려 있는 이제 저 앞쪽까지 보이는 그런 곳이라서 여기를 열어주고, 이 집과 이 집 이렇게 경계를 딱 두는 게 아니고 여기를 또 오픈해 주면서 적당하게 또 열어줄 건 열어주고 닫을 건 닫고, 네, 이런 거를 좀 구상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는 지하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하에서 포인트는 면적은 똑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뭐 벽이나 천장, 바닥, 조명, 냉난방기, 화장실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썬큰이 이제 이곳에 있습니다. 네, 썬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려 대략 1m 정도 되는 넓이와 네, 8m 정도 되는 깊이의 이 썬큰이 공간이 생겼습니다. 원래 이곳이 내부와 동일했던 그런 면적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이곳을 아예 뚫어서, 층 바닥을 뚫어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썬큰 공간이 있음으로써 인해 이제 채광, 그리고 문을 열고 환기, 그리고 안에 온도 조절,
이것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공사 기간도 많이 들었지만 저희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네, 이 건물을 이렇게 지하의 썬큰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하 1층이 원래 있는 건물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은 원래 썬큰을 못 한다고들 보통은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리모델링 대수선을 하실 때도 이렇게 좀 썬큰을 고려해서 접목을 시켜 보신다면은 훨씬 더 쾌적한 공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역삼동에 있는 대지 118평의 대수선 리모델링한 건물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영상을 찍은 이유는 저희가 기존에 하던 이런 모노와이드 벽돌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모노콧이나 이렇게 큐블럭을 이용한 소재를 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나왔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남역삼 쪽이 양재 쪽 IC 타기도 좋고 해가지고 외근이 좀 많은 그런 차량이 좀 많은 업종들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업종들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테일한노는 너무 이제 비싼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지만 이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저렴하죠. 네, 그래서 이제 강남에 이제 위치를 둬야 되는 회사인데 좀 넓게 써야 되고 주차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업종들을 사무실로 사옥으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지난주에 준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임대나 이제 매매 이제 이 건물에 정말 적합하게 좀 맞으실 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